진짜 괜찮겠어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이미 그쪽을 보는 순간부터 이런 순간을 기대했어요. 너무 원했어요. 그의 몸이 들어오는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이 황홀감에 나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져 있던 남편에 대한 미움, 홀로 겪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처음 손님을 봤을 때 너무 곱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슬프게 살지 마세요. 외로울 때면 언제든 절 불러주세요.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에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황홀감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몸은 떨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첫 일탈을, 제 경험을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사연을 말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절 응원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43세 김희경입니다. 저는 결혼 12년 차, 자녀 없이 남편과 단둘이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식탁,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말을 걸지 않는 남편. 어제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3시, 술 냄새를 풍기며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도 식탁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잘 때조차도 그것을 꼭 쥐고 자는 모습은 처음엔 불안해 보였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외박도 잦아졌고 출장이라는 말도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저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어보면 아마 1년은 넘었을 겁니다. 제 몸에 닿지도 않고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는 남편. 저는 그 속에서 점점 여자로서의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낯설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감정이 말라버린 표정, 침묵에 길들여진 눈빛. 저는 이제 더 이상 여자도 인간도 아닌 그저 그런 존재 같았습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작은 케이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특별한 말 없이라도 단둘이 조용히 촛불 하나쯤은 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외출했습니다. 야근이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저는 불을 끄고 케이크를 식탁에 올려두고 거실 불빛만 켜둔 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둔 샴페인 병이 결로에 젖었고 케이크 위에 글자 초콜릿이 조금씩 녹아내릴 즈음 저는 케이크에 포크를 꽂지도 못한 채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안, 너무 늦었지? 그 한마디 말과 동시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은 케이크를 보더니 그는 그것조차 못 본 척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무겁고도 조용한 멸시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네 몸 때문인 것 같다고. 그리고는 그 말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뼛속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하나 품지 못하는 몸, 무의미한 존재. 그는 그 말을 한 번뿐이었지만 저는 그 말 아래서 매일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말이 오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핸드폰을 보며 식사를 했고 저는 밥알이 목에 걸릴 듯한 느낌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 침묵은 마치 벌을 받는 시간처럼 무거웠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혼자 앉았습니다. 겨울 초입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무표정한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점점 나라는 존재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서 숨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기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조용한 공간이 제 감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은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멈추질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남편이 먹다 남긴 컵라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물은 다 증발했고 면발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치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TV를 켰지만 어떤 화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와닿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공허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머뭇거리던 친구는 결국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너희 남편 봤어.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걷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은 찢어질 듯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처럼 제 마음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을 감싸며 얼굴을 찬물로 씻었지만 마음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화장대를 정리하다 문득 핸드폰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콜택시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속초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과 몇 분 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무작정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검은색 세단 택시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짧은 눈맞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류 같은 게 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단정했고 차분했고 눈빛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를 남자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낯선 떨림이 어딘가 반가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초요. 바다 좀 보고 싶어서요. 하루 종일 가능하세요?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천천히 다녀오시죠. 그의 말투에는 무언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주 오랜만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탈출에 성공한 죄수처럼요. 차는 서서히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뒤로 밀려나고 창밖 풍경은 점점 산과 들로 바뀌었습니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걸지 않았고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설픈 위로나 질문 없이 그저 조용히 함께 있는 그 공기가 편안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날이 있죠. 말 안 하면 터질 것 같은 날. 잘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외로움, 모욕감, 상실감.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껐고 틈틈이 눈을 맞추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동시에 그것이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나 싶었습니다. 속초로 향하는 그 긴 시간, 저는 마치 고백하듯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그는 조용히 함께 해주었습니다. 도착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의 혼란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속초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바다는 잿빛 구름 아래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뺨을 스치는 그 감촉이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한동안 바다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끓어오르던 감정들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맞춰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 문을 닫아주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벤치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고 그는 제 옆에 말없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바다를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안에서 저는 어딘지 모르게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술 한잔 하실래요? 따뜻한 국물도 좀 마시고 싶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엔 익숙한 음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따뜻한 어묵 국물이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을 시키고 조심스레 그의 잔에 따랐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오르자 제 입에서는 멈춰야 할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랑은 1년 넘게 잠자리가 없어요. 처음엔 제가 거부당한 줄 알았고 나중엔 그냥 말도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여자로서의 감각이란 게 있었나 싶어요. 제가 여자인지조차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고 잔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날 친구가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봤대요. 제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잔을 움켜쥐며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잔을 받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적셨습니다. 저는 조금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오늘만 그냥 오늘 하루만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가능할까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우리는 포장마차를 나와 다시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붉게 물든 수평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팔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 닿는 순간 오래전 잊고 살았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모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더없이 깊고 진한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모텔 방은 조용했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저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지만 어쩐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기다렸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엔 정갈한 흰 시트가 덮여 있었고 욕실에선 미지근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도록 차분했습니다. 눈가는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머리를 정리했고 입술에 살짝 립스틱을 그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조용히 나왔습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저 또한 마주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소리가 커졌고 고요함 속에 미묘한 떨림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전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고 그대로 제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안겨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호흡에 맞춰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감촉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동시에 깊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등을 따라 내려오자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오직 그 사람과 나 단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벗겨냈습니다. 옷이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을 때마다 제 안의 응어리도 함께 풀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스치는 곳마다 잊고 지냈던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슴이, 허리가, 다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그는 저를 아끼듯 안았고 저는 그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존재감을 되찾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귀를 간지렸고 저는 그 숨결을 따라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방식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잠. 꿈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체온과 고요한 숨소리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욕망이나 외로움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서 인정받는 경험. 그것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옆에 누운 그는 여전히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떴고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 짧은 인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 입으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나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하얀 종이컵 2개. 작은 모텔방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 우리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밤의 기억이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아니, 어젯밤 저를 안아주셔서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컵을 내려놓고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믿어줘서. 순간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억지로 삼키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잔잔했습니다. 음악도 없었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서울에 도착했을 무렵 그는 조용히 차를 멈췄습니다. 집 근처 골목. 그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시면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깔끔한 글씨로 적힌 이름과 번호.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받으며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이런 떨림을 느낄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와 현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마치 두드리는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문고리를 스치자 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표정, 무표정한 시선, 그리고 그 익숙한 말. 늦었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를 지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잠시 제게 머물렀지만 곧 다시 TV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를 다시 느끼며 저는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어쩌면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말해야 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진짜 나로 살아야 한다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진우의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의 이름과 번호는 단순한 정보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가능성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떨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출장은 더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저라는 존재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잠자리는커녕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한 채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헐렁이 매고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을 건넸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조용하냐? 말도 없고 눈치만 보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 한마디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 씨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저 잠깐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날 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안에서 숨 쉬는 것이 어렵다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옆에 있을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없이 주차된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차로 걸어갔고 조수석에 앉자마자 저는 문을 닫은 손끝을 조심스레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운전석에 앉은 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저는 안쪽 깊숙한 무언가가 떨리듯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고 우리는 말없이 입술을 맞댔습니다. 좁은 차 안 스산한 바람과 대조되게 숨이 뜨거워졌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목덜미를 따라 흐르고 허리를 감싸며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가까워졌고 무릎 위로 올려졌던 제 손이 떨리며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차 안은 곧 이불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고 우리의 키스는 짧고 조심스럽다가 점점 깊고 진해졌습니다. 그는 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그의 말에 대답 대신 몸으로 격렬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내 몸은, 내 마음은 그를 향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서로를 마주했고 그 숨결과 체온으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그는 처음에는 비웃듯 웃더니 제가 진지하다는 걸 느끼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격한 말도 나왔고 문을 쾅 닫는 소리도 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짐을 쌀 때 집안의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벗어나는 느낌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 박스 한 박스씩 정리하며 마음을 비워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 나와 한때 저를 가둬두었던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진우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앉자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속초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여행 가방을 2개 싣고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 공기,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조용한 평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다는 걸 저조차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허울뿐인 타이틀도 아닌 제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계절에도 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봄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실화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